제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 감사드릴 게 있어요. 네. 제가 이 책을 선물을 받고 이 책대로 했어요. 그래서 저 지금 한 2주, 3주 만에 거의 2.7kg, 2.8kg 와. 빠졌습니다. 진짜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북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원장님 이번에 내신 책이 혈당 네. 잡고 비만 잡고 노화 잡는 토탈 리셋이라는 제목인데 건강을 위해서 잡아야 할 키워드로 이제 혈당과 비만, 노화를 꼽으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뽑은 네.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현재 우리 대한민국 현대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당뇨 환자가 많이 늘고 있어요. 또 당뇨 전 단계, 또 혈당 스파이크라 그래서 이 혈당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혈당의 문제가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키고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혈당을 잘 잡아서 그리고 혈당 관리를 잘 해서 노화와 건강을 지키자, 이런 의미에서 제 책의 제목이 이렇게 혈당 잡고 비만 잡고 노화 잡는 이러한 토탈 리셋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내가 당뇨 환자도 아닌데 혈당을 잡아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네. 미승경님처럼 마르시고 이런 중년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이 아주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서 혈당을 재보잖아요. 그러면은 식후 2시간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식후 1시간 반에서 200 이상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그 기준은 예전 기준으로 따지면 그게 당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화혈색소에서 정상,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혈당의 변동성이 계속 크면 클수록 결국은 심혈관계 합병증도 생기고 당뇨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주고 또 노화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혈당을 잡는 것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그 같아요. 모든 핵심에는 혈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데 원장님은 과거에 네네. 다이어트에 실패하시고 또 당뇨까지 얻으셨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쉽지 않잖아요. 저도 공부는 많이 했지만 네. 실제로 제 몸이 이렇게 살이 찌고 당뇨 전 단계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스스로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방식, 운동도 하고 식사도 줄이고 막 이러면서 해봤는데 정말 막 저혈당에도 빠지는 것 같고 몸도 더 힘들어지고 살은 빠지는 것 같은데 너무 몸이 힘들고 다시 살은 쪄버리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 몸을 갖고 체험을 하기도 했거니와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혈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것이 가장 건강과 다이어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제 노력을 하면서 체중도 정상화됐고 당화혈색소도 정상으로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부끄러운 과거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젊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중년이 되면서 너무 내 몸이 안 좋아지고 당뇨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검진에서 자꾸 지적을 받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책을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힌트를 얻으셔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이제 추천하시는 아주 강력한 방법들, 네네. 요거는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제 다이어트에서 적용을 했고 또 네.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적용을 하고 싶은 딱 2가지를 꼽으라면 간헐적 단식과 이 정제 탄수화물 끊는 것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크게 2가지 이론에서 출발했어요. 한 개는 생체 시계라는 이론이고요. 한 개는 자가포식이라는 이론이에요. 자가포식은 굶었더니 그리고 우리가 단식을 했더니 세포가 젊은 세포가 늘어나고 늙은 세포가 줄어들더라. 세포가 청소가 되더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노화가 예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생체 시계입니다. 네. 생체 시계는 밤에는 먹는 것을 멈추고 자고 낮에는 먹고 일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몸에는 뇌의 중추의 생체 시계와 위장의 말초의 생체 시계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뇌의 생체 시계는 해가 뜨면 낮으로 인식하고 해가 지면 밤으로 인식하고요. 이 위장에 있는 시계는요, 음식이 들어오면 낮으로 인식하고 음식이 안 들어오면 밤으로 인식해요. 이거를 싱크로나이즈, 맞추자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밤에 깨어있는데 먹어요. 그러면은 위장은요, 우리 몸은 낮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움직여.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호르몬이 나와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있어도 자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교란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점점 더 살찌는 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은 크게 생체 시계와 자가포식이라는 2가지 개념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이 일반 정말 단식을 열심히 하시는 단식원에 있는 분처럼 막 며칠을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일정 시간을 굶어보자라고 나온 게 단식 모방 다이어트입니다. FMD라 그래서 단식을 모방해서 하루 중에도 단식을 해보자. 그래서 12대 12는요.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굶고 14대 10은 14시간은 굶고 10시간은 먹고 이렇게 해서 16대 8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12대 12, 12시간만 굶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해요. 아침 7시에 밥을 먹고 저녁 7시에 저녁을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근데 이렇게 쉬운 건데도 못합니다. 실제로 하세요 하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못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회식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아빠가 치킨을 사왔어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 나가는 게 간헐적 단식인데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제 탄수화물은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넘쳐나죠. 네. 정제 탄수화물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전에는 단맛 나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에 뭐 거리에 나가보면 엄청나게 정말 극강의 단맛을 자랑하는 음식들이 쌓여 있죠. 이런 단맛 나는 음식이 우리의 비만과 노화의 원인이에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탄수화물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골고루 꼭 드셔야 되는데 탄수화물이 이제 벼를 갈아서 벼를 도정을 하면은 쌀이 돼서 밥을 먹기도 하고 이걸 또 갈면 떡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이런 것들 우리 몸에 단맛 나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먹게 되면 혈당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요. 이게 이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섬유질의 파괴입니다. 잘 도정이 되고 갈아내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너무 빨리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요. 이 또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럼 또 우리 몸에서는 급격한 배고픔을 주변에 초코파이 좀 갖고 와봐. 그러면은 혈당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건 혈당은 올라갔다가 인해서 떨어지고 또 먹으니까 또 올라가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과 더불어서 저는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 것을 일단 실천을 했고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정제 탄수화물은 되도록이면 피해야지 또 한 번 맛들이면 입이 터졌다 그러죠. 그 맛. 예전에 그 맛이 또 생각나서 또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이제 시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은근히 많아요. 네.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잘못해서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많이 그런 사례들을 보실 것 같아요. 간헐적 단식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책도 썼고 그다음에 제 책을 읽고 오신 분들도 그렇고 다른 데서 간헐적 단식을 많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그렇게 하는 건 간헐적 단식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분 되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식사 허용 시간이 있죠. 네네. 만약에 12시간 공복 12시간 식사라 그러면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공복이잖아요. 그럼 12시간 동안 먹는 시간 동안에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니거든요. 이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는 거는 이게 간헐적 단식의 그냥 큰 테두리 안에 있는 하나의 개념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이어트나 뭐 당뇨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현상 유지 정도는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려면 결국은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잘해야 되고 간헐적 단식에서 허용하는 그 식사 허용 시간 있죠. 네. 12시간이라면 아침, 점심, 저녁도 아주 건강한 식사로 충분히 제대로 잘 드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배부르게 드셔도 되거든요. 단백질 채소 아주 많이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간헐적 단식이 되어야지 정제된 탄수화물만 다 먹었다. 정말 나는 밤에 술을 먹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해. 밤부터 밤 늦게까지 먹고 아침은 쫄쫄 굶고 저녁에 또 밥을 시작해서 밥 먹기 시작해서 밤에 또 술 먹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 건강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지양을 해주셔야 되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헐적 단식의 식사 허용 시간에도 건강한 식사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쫄쫄 굶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충분히 제대로 잘 드셔야 되고요. 그거는 이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몸에서 혈당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면요. 밤사이에 잔잔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먹고 자니까. 그러니까 혈당도 잔잔하고 인슐린도 안 나와도 되니까 잔잔한데 아침에 음식을 딱 먹기 시작하면 혈당이 쭉 올라가요. 요거를 점심 저녁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공복이 오래 지속되다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걸 비교를 해봤더니 공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혈당이 올라가는 수준이 훨씬 높았습니다. 5, 4, 3, 2, 1, 땡 하자마자 이런 것만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시간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첫 끼는 더욱더 단백질과 풍부한 야채 위주로 하셔야 돼요. 혈당 스파이크 잡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만 좀 조절하면 가능한 부분인가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서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고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 통곡류를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흰 빵보다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서양 빵들은 검어요. 검은 빵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양 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곡류, 통밀빵, 호밀빵, 잡곡빵을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흰 쌀밥 대신에 보리밥이라든지 잡곡밥, 현미밥 이런 것들을 드시면 되죠. 이게 바로 통곡류를 드시면요 혈당이 오히려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보리밥을 먹어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식사 순서가 또 중요한데 채소를 먼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심심하게 샐러드를 한다든지 심심하게 나물을 해서 애초에 처음에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나 지방, 고기 정도를 먹고 생선이나 이런 걸 먹고 마지막에 밥이나 탄수화물을 먹자. 이거를 칼로 무짜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먹어봤자 속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 건데 뭔 상관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실험을 많이 해보면요 차이가 심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사람과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은 사람은 혈당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제일 처음에 충분한 야채, 채소를 드시면요 이 야채, 채소가 우리 위벽을 한번 싸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혈당을 흡수할 수 있는 완충 작용을 한번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으면 혈당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을 좀 완충을 또 시켜주죠. 그리고 단백질은 소화가 천천히 되고 또 소화를 시킬 때 에너지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실 거로 권장을 드리고, 위장관을 통과하면서 인크레틴이라는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이 인크레틴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탄수화물을 드시라고 권해드리는 거죠. 양식은 좀 쉬워요. 양식도 빵부터 나오긴 하지만 이제 야채를 샐러드를 먹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먹고 마지막에 이제 뭐 감자라든지 뭐 나와 있는 걸 먹는다 하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한식에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금씩이라도 지켜 나간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먹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특히 저녁에 정말 하루 동안 힘들었는데 저녁에 이제 푸짐하게 밥을 먹고 푹 쓰러져가지고 특히 남자분들 쓰러져가지고 TV 보면서 TV 보다가 스르륵 잠들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네.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올립니다. 이거는 정말 혈당을 올라라 하고 고사를 지내는 거랑 똑같아요. 식후에는 재활용을 하던 설거지를 하던 집안일을 돕던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다가 멈춰서 조금밖에 안 올라가다가 나가서 소화가 좀 되면 이제 한 바퀴 돌고 오잖아요. 30분 정도 걷고 오면 혈당이 올라가다 멈춰서 쭉 수평을 유지하다가 떨어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조금씩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당 독소가 노화를 부른다라고 하셨거든요. 당 독소가 뭔가요? 당 독소가 좀 생소하시죠? 당 독소는 이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질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예요.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오거나 어떤 영양소가 들어오면 잘게 부수어져서 우리 몸의 소화관을 통해서 대변이나 소변으로 나오거나 호흡기를 통해 나오거나 땀이나 이런 데로 배출을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써서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우리 몸에 끝까지 남아서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의 독소의 이름을 따서 당 독소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얘의 문제는 뭐냐면요, 끝까지 분해되지 않고 남은 요 아주 미세한 것들이 우리 몸에 덕지덕지 달라붙어요. 콜라겐 세포라든지 세포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런 세포에 덕지덕지 달라붙으면 그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간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지방간이 되고 간경화가 되고요. 그리고 뇌에 가서 이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면은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이 되고요. 그 요즘에 아주 활발하게 연구가 되는 분야예요. 또 눈에 가서 붙으니까 눈에 가서 이제 세포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면 백내장, 녹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당 독소가 아주 와닿지 않는데 어디에 많아요? 그런데 당 독소는 실제로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게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먹는 음식만 조절만 잘 하시면 당 독소를 조절을 하시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해서 다이어트도 잘 되고요. 네네. 당뇨 조절도 잘 되고 또 하나는 노화를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뇌 기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당 독소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음식은 뭐냐면 물 없이 고온에서 빠르게 굽거나 튀긴 음식이에요. 에어프라이어, 치킨 텐더. 오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놀러 가서 먹는 직화구이. 얼마나 맛있어요. 여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당독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당독소를 줄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심하면 될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네. 좀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독소를 많이 만드는 음식은 결국 물 없이 고온에서 바짝 튀기거나 구운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꾸로 물에서 충분히 끓여서 먹는 음식 괜찮습니다. 풍부한 야채 괜찮고요. 신선한 우유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튀기거나 볶은 음식 말고
삶거나 데친 음식 이런 음식 상당히 좋아요. 이런 음식들을 위주로 드시면 되고요. 거기서 제가 최고로 치는 것은 샤브샤브예요. 물은 아무리 끓어도 100도 이상 안 올라가죠. 네. 그래서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100도에서 요리를 해 먹으면 100도 이상 올라가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하고는 달라요. 에어프라이어 최고 올라가면 뭐 400도 이상도 올라가거든요. 100도에서 끓여서 우리는 충분한 야채와 고기 이런 것들 어패류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샤브샤브를 충분히 회식할 때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밥이나 면만 말아서만 안 드시는 건 최고의 음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이제 원장님과 다이어트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착하게 순하게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간헐적 단식만 좀 꾸준하게 지켜도 저는 제 몸이 좀 훨씬 가벼워져서 피로감도 좀 덜하다라는 걸 느끼기 맞습니다.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두루두루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오늘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이 책 괜찮겠어요? 그래도 책으로 보시면 더 쉽게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급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나이살 네. 그리고 빠지지 않는 복부 비만 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원장님. 네.